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절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나 누각 같은 건물인 경우에 그 외부에 둘러싼 그 난간이 있는데요. 그 난간을 보통 평난간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자난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계자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진 것인데 2층을 이제 요 계자 난간을 싹 둘렀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렇게 사각형이고요. 또 사각형에는 요 모서리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모서리는 이 평에 있는 이런 것과는 모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자각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돌란대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잘 시공이 되었다면 한눈에 봐도 일자로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착각을 좀 한다든지 실수가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아마 작은 사각형 정자 같습니다. 근데 요 지금 이 부분 동그랗게 생긴 손잡이 같이 생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돌란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돌란대 요 끝에서 요 반대쪽 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시원하게 일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휘어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길이가 그 대각선 쪽에 뭐가 길이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 돌란대가 딸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요 반대쪽을 이렇게 보더라도 또 똑같이 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 원래 반듯해야 정상인데 그럼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좀 올바르게 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평계자각이고 이 내부가 이 건물 내부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 이 귀 계자각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귀 계자각을 설치를 하지만 어떤 건물을 보면 이 계자각을 설치를 하지 않고 평 그 계자각처럼 이 부분에 계자각을 하나 세우고 또 이 부분에 계자각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귀를 빼버리고 아예 돌란대가 허공에 떠 있는 돌란대 그 맞춤되는 부분이 허공에 떠 있게 되는 그런 식 건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귀를 계자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자 그 돌란대가 일자로 반드시 이 건물도 일자이기 때문에 돌란대도 반드시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이 귀 계자각 길이가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짧아지느냐? 뭐 나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귀니까 그냥 그 루트 2 우리가 말하는 제곱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 계자각이 이 끝에서 끝까지 거리를 300mm, 즉 한자라고 본다면 요 귀 계자각 길이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로 나무를 신청을 해서 주문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어, 이제 이걸 정확히 계산이 나와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루트 2 300에 루트 2 300에 곱하기 1.414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루트 2 계산대로 이게 지금 제가 그려본 건데요. 평을 300mm, 그래서 여기에 루트 2 제곱근을 곱하게 되면 424mm가 나오는데 이 귀를 요 끝선 어, 여기 여기가 그 교대가 끝이죠. 여기 이렇게 잘 안되네요 오늘. 예, 이렇게 423mm로 이렇게 만약 계산을 하고 루트 2로 계산을 해서 이 계제각을 만들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돌란대가 휘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길이가 실제 길이가 실, 실제 길이보다 상당히 작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 정자와 같이 이렇게 내부로 돌란대가 휘어져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정확한 돌란대가 반드시 올 수 있는 요 귀한 데를 귀 계자각을 구하게 되느냐. 제가 이게 계자각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각형 이 모양은 요 귀틀과 저기 치마너 귀틀에 치마너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바깥면에 맞춰서 요 지방이라는 것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요 지방을 고정을 하고 그 거기에 이렇게 이제 계자각을 이렇게 끼워 넣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각형이 지방의 크기가 되고요. 또 이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은 하엽을 받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일자로 잘랐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촉을 살려서 하엽을 간통을 해서 돌란대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데 이게 상투처럼 촉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요 하엽이 않는 이 사각형의 크기가 꼭 이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지방 또한 이렇게 정사각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드는 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 당시 어떤 나무가 준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 그 지방 위에 꽂히는 부분을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 하엽이 앉는 자리를 요 밖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전체 길이를 30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돌란대가 지나가서 일직선으로 딱 됐을 때 보니까 실제 길이가 450.6mm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루트 2에 상당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죠. 즉 아까는 짧았기 때문에 이게 돌란대가 안으로 땡 딸려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는 이 경우에는 계자각의 폭이 세치이고 지방이 세치일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가 450.6mm가 나왔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계자각의 폭이 세치이고 지방이 두치 6푼일 때인 경우입니다. 여기 지방 이 얘기는 90mm 세치죠. 그리고 이걸 다시 두치 6푼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앞전과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여기는 450이고 여기는 453이 됩니다. 이게 지방의 폭이 좁을수록 원래 똑같은 그 계자각을 300으로 잡았다면 계자각이 밖으로 좀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1.414가 아니라 요 계자각의 폭, 지방의 폭, 이런 것이 이런 전체 길이의 변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산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1대1로 1대1로 그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스케치업이나 뭐 예전에는 캐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좀 지금은 많지만 예전에 는 어떤 식이냐면 먹을 놓는 그런 이제 도편수님들은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종이가 큰 종이가 있습니다. 전지라고 그러죠. 큰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방구 가면 이제 이렇게 파는데 그런 종이를 한 무더기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따라서 아주 긴 자와 지우개, 연필, 뭐 사인펜, 매직, 볼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목수들에게는 석가래를 이제 깎으라고 시키고 요 석가래 깎는 그 시기에 전체 도면을 그리고 세부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가래나 기둥, 도리가 로그로로 나오는 바람에 먹을 놓는 도편수님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뭐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뭐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귀 계자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요 이것이 안에가 내부 90도로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자각 모양 이 자체도 이게 90도로 이렇게 파내게 되고요. 모양의 통일성을 위해서 꼭 파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양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파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 요도 여기 윗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요 연기로 파지게 되는데 이 계자각의 이런 곡선과 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파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그 지방까지 상지방이 조립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모양이 나온 것은 어, 여기 곡선이 끝나는 이 부분과 요 가운데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가 다 일직선이지 않습니까? 일직선 같은 높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방이 설치가 되면 이 높이나 이 높이나 이 높이나 평행이 수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 괴자각은 여기 이 끝부분 이 높이와 이 가운데 이 속에 있는 이 높이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곡선이 내려오다가 많이 쭉 이렇게 휘어져서 요 젤로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가 점이 여기와 높이가 같게 깎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바깥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깎아주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초보가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이 이제 한 걸 보게 되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파내고 마찬가지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이게 잘 된 것입니다. 또 귀 괴자각을 할 때는 이 부분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괴자각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무조건 루트 2가 아니고 변수가 있다. 괴자각의 폭과 지방의 폭, 그 다음에 하엽이 얹어지는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괴자각에는 귀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꺾어진 건물, 기역자라든지 디귿자라든지 미음자 건물에 이런 괴자각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회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첨 괴자각인데요. 귀 괴자각과는 반대로 돼 있는 것이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선에서 여기 끝에서 여기 그 상지방까지 선이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딱 끝선이 딱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도 조금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이 끝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고요. 이 회첨계 자각을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첨 계자각의 그럼 길이도 과연 루트 2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가 건물 내부고요. 이렇게 계자각을 똑같이 300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해본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계자각의 폭이 세치이고 지방이 세치일 때 평을 300mm로 생각을 했다면 그 회첨 계자각은 얼마냐? 여기서 이렇게 1대1로 그렸을 때는 405.6mm가 나왔고요. 여기는 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지방 폭만 좀 좁게 좁게 했습니다. 좁게 하면 아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좀 더 길어졌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회첨이 408mm 한 푼 정도가 더 길어졌네요. 즉 이건 뭐냐면 위에서도 앞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산으로 뽑아내기가 어렵다. 직접 1대1로 그리면 아주 쉽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귀 계자각은 제곱근 루트 2죠.
제곱근보다 길다. 회점 계좌각은 제곱근보다 짧다. 아주 반대의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계좌각의 폭, 지방의 폭, 계좌각의 하엽자리의 모양,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니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이에 그리던 스케치북으로 그리던 1대1 실측으로 하면 좋다. 이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